반갑습니다.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환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국제 정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가 아주 복잡다단한 시기였다고 보여지는데 예. 또 오늘 오다 보니까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미사일 맞아 죽었다는 지금 기사도 있어요. 예, 암살됐죠. 암살당했다는. 이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의 국제 정세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짧으니까 좀 크게 썰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 지구촌 정세는 이 전인 미답에 인류가 정말 걸어보지 못한 흔히 말하는 500년 만에 대변혁기죠. 그래서 지금은 2차 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넘어서 최소한 100년에서 500년 사이의 변화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마스 실질적인 2인자 최고 지도자가 어제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암살이 됐어요. 이게 참 이게 몇백 년 만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인데 어제 하루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의 국제적인 대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큰 변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강연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의 1급 패권이 퇴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브릭스라고 얘기하는 반제 자주 진영의 대안 세력들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그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이 유지해오고 있던 1급 패권 체제, 네. 세계를 혼자서 지배했던 이것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다극화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요즘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도 알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유성년은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유치원생도 아는 거를 모르는 인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대격변 속에서 지금 중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잡해요. 예. 네. 우크라이나전은 이미 시작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죠. 중동은 이상하게 좀 더 불이 좀 더 커진다 그럴까요? 예. 어쨌든 2년 반 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가 집단 서방 한 40개국을 돈바스 전선에 끌어들여서 집단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고갈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실상 국가로서의 기능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근데 이제 분쟁이 불행하게도 이제 작년 10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금 10달 이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표면적인 양상은 이스라엘이 전술적으로 승리하고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동반해서 고립되어 가면서 패배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복잡한 정치 정세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전략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확전을 계속 노리고 있는, 그래서 어제 같은 그런 이러한 대통령 취임식 날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공습으로 폭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1차 대전의 이렇게 발화점처럼 3차 대전으로 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레바논에서도 하마스의 헤즈볼라의 2인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또 이스라엘 공습으로 암살되었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 이란 쪽에서 공식적인 이렇게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했었죠. 한 320여 기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의 단독 공격이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예멘까지 포함한 중동 그 저항의 축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시에 아마 공격할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그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은 지금 불씨가 커지면서 예. 폭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예. 근데 네타냐후가 이걸 뭐 암살을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배후에서의 지원 네.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실제로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부시가 아니죠. 바이든과 트럼프를 다 만났고, 그래서 그 과정에 미국이 이번 직접 확전을 시도할 수 있는 이렇게 공습을 청신을 줬다. 네. 이런 평가들이 뭐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미국에 가서 전쟁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동이 지금 확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예, 예. 얘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도 갔다 왔잖아요. 김건희하고. 예. 걔네들도 가서 똑같이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윤석열은 이제 좀 다르죠. 한반도에서 이제 미란 삼각 군사 동맹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핵작전 지침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8월달에 실제로 핵 작전 훈련을 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돌격대로 이제 60만 대군이 끌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고 있죠. 네, 뭐 당장 윤석열이가 뭐 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확성기는 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계속.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무모한 이런 암살도 그렇고 또 확성기를 1차로 유엔사가 한 2달 전에 급하게 이제 막고 불을 껐는데 지금은 이제 전 휴전선 일대에서 며칠째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때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지적인 어떤 또 분쟁을 유발하면서 전 지구촌 전선 차원으로 확전을 넓혀가겠다는 좀 이렇게 미국 쪽의 무모한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쳤다는 얘기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다 보면 정신이 휘가닥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미국이 그런 급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중동, 한반도 그러니까 계속 확성이 틀면서 공격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럼 이 중동에서 불이 붙는 것이 더 확전이 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반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만약에 거기서 큰 전쟁이 터진다. 미국의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 91년 이제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나토에 동진을 하지 않겠다는 1인치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1억 인치를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을 이끌어낸 거죠. 네. 지금은 뭐 반판이 터지고 있지만 1억 인치라면 2,500km입니다.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나토의 안보를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직결시키면서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터무니없는 궤변을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나토가 태평양까지 밀고 온 거죠. 그냥 동진이 아니라 한 12,000km, 15,000km를. 그래서 나토의 태평양화 그리고 결국은 세계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하와이에 있죠. 지금은 미국이 윤석열을 이렇게 급하게 1년 반 만에 대통령으로 끌어올린 거는 이제 한일 간의 마지막 남은 어떤 이렇게 약한 고리들을 다 제거하고 미일란 삼각 동맹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한일 간에 이제 군수 지원 협정까지 체결되면 자위대를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고리를 완전히 이렇게 통로를 내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미국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를 구성하면서 자위대가 이제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외 파병하거나 또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근거들을 확보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자위대를 다시 미국 주일 미군하고 연결해서 통합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관할에 한미연합사령부 같은 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 자체를 일본의 전체 서태평양 그리고 세계 전략 속에 끌어놓고 마지막으로 미
일한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면서 한국을 다시 60만 대군을 그 미국 핵작전의 재래식 그 강력한 60만 대군의 어떤 전초대 돌격대로 한국군을 끌어넣는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그저께 발표한 한미 안보협력 각서죠. 양해 각서죠. 주한미군 그다음에 한국군의 작전 범위를 한반도가 아니라 그리고 중국 그 대만 분쟁이 벌어질 남중국 해만이 아니라 그 너머로 비욘드란 표현을 썼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투사할 수 있는 또 통로를 열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 국회 비준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국민적인 이렇게 통일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도 위험한 망국적인 조치인데 그 국회 비준도 필요 없는 그냥 MOU 양해각서 형태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국내에서 아직 여론화가 안 되고 있고 이 심각성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아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뭐 사인한 거 한미일이 네. 거기에 보면 신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비욘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아태만이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겠다. 예. 이게 뭐 말은 좋은데 한마디로 미국이 전쟁시키는데 또는 전쟁을 하는데 다 끌려가서 죽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베트남 당시에 그 용병 파병하고는 또 규모와 차원이 다른. 네. 자, 그 나토의 세계화를 미국이 추진하는 이유는 뭐 한마디로 힘이 딸려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예. 그 잔당들을 다 끌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덜딸. 예. 근데 나토가 이렇게 세계화가 되면 뭐 좀 좋아질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나토 역사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방어동맹이 아니고 침략동맹인가. 그리고, 나토 32개국과, 이렇게 서태평양 쪽에 미국의 떨거지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왜 미국이 끌어들여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걸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토가 49년도에 결성이 되죠. 당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민족해방투쟁이 커지고 또 소비에트가 들어서면서 그런 강력한 후방 기지로 이제 떠오르니까 이제 소비에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당시 소비에트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워낙 그 타격을 많이 받았고 2007년만에 죽어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 좀 미국이 핵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물론 소비에트도 49년도에 핵 개발을 핵 실험에 성공합니다만 소비에트가 이제 전략적으로 54년도에 그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해요. 우리가 유라시아 일부로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달라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노하죠. 미국 그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소련에 대한 핵 폭격 계획도 세우고 이면에서는 다 호박씨를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55년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을 해서 이렇게 나토와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냉전 시대를 버틴 겁니다. 그런데 91년도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고 이제 나토는 그때 12개국으로 출범해서 소련이 해체될 때는 16개국으로 늘어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까지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뭐 무소불위죠. 거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진하면서 이제 32개 나라로 지금 는 거죠. 그리고 그 30년 동안 견제가 없는 미국의 일국 패권이 이 나토의 떨거지들을 15개국, 17개국씩 묶어서 계속 침략을 해온 거죠. 전 세계에. 그게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1년에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 등등 소말리아나 기타 나라들 포함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침략,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이런 일방적인 강권 전행들을 전 지구촌에 이제 하면서 수천만을 이렇게 살상을 해온 거죠. 그게 나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나토 이제 노스 어틀랜틱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이 트리티를 테러리스트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고 북대서양 테러기구다. 실제로 99년도에 불행하게도 7개 나라로 쪼개진 옛날 그 강력했던 유고의 세르비아를 뭐 인종학살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78일간 폭격을 하죠. 열화 우라늄탄을 벗고 2011년 그 아프리카의 강소국 리비아를 깰 때는
무려 222일간 폭격을 합니다. 인구 600만에 물론 한반도의 8배 면적이지만 그 도시가 지중해에 이렇게 쭉 있는 거기에만 도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중 봉쇄하고 222일간 폭격하고 결국은 가다피를 잡아서 잔혹하게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나토의 침략 동맹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토가 그리고 집단 서방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이죠. 이 군이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을 유린하면서 피로 물들여 온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푸틴이 집권을 하고 7월달에 평양을 갔다 오고 그리고도 계속 푸틴은 나름대로 와신 상담 에너지 힘을 비축하면서 그때도 계속 나토하고 EU에 가입 신청을 또 해요. 한 6번 정도. 2018년까지. 그런데도 서방이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은 2018년에 차세대 전략무기 6종류 공개하고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최후 통첩을 합니다. 유라시아 안보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자. 우리는 너희들의 나토 동진 위약, 그 다음에 그동안 신뢰가 없던 것들을 이제 완전히 못 믿겠다. 최후 통첩을 하는데 미국이 또 쌩까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월에 특수군사작전을 결행하게 되는 겁니다. 나토가 뭐 겉으로는 뭐 어떤 외피를 쓰고 있든 간에 사실상은 전쟁 동맹이고 침략 동맹이다. 예. 근데 이 전쟁 동맹이자 침략 동맹인 나토가 이 아시아까지 이제 확대돼서 전 세계적 범위로 그 세력 판도를 넓히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나토가 지금 러시아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 깨졌는데 뭐 아시아로 오면 무서울까요? 문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미국이 힘이 빠지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역사상 가장 빨리 가장 강성한 제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또 지금은 역사상 가장 빨리 망해가는 제국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관성으로 남은 나라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뭐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나토의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지구상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나토 32개국과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필리핀, 대만 정도. 이 정도면 겨우 뭐 한 40개국 인구 해봐야 지구촌 81억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GDP 이미 역전됐고 브릭스에 그다음에 자원은 뭐 비교가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인구나 뭐 도덕적인 면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군사 패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핵 3축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붕괴됐고 경제적으로 지금 달러 패권도 무너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국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토를 통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과 북대서양을 연결하고 500년 이렇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교차점에 최전선에 한국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의 세계화는 미국이 뭐 힘이 세서 강대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미국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뭐 사실 뭐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정말 힘이 세면 잔당들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뭐 일본이 뭐 끼어들겠다면 가만히 있어 너희들 자위단을 해 이러고 있겠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강아지라도 끌어다 놓고 나토 모자를 씌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나토의 세계화이기 때문에 이건 허세에 가까운 짓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나토의 세계화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자면 어쨌든 미국은 40개국을 이렇게 통합해서 지금 뭐 다영역 작전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림팩 그리고 한 20-30개국씩 끌어모아서 계속 훈련하고 필리핀하고 훈련하고 미국, 일본 훈련하고 미국, 일본, 한국 같이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실제로는 이 해양 세력들이 영국의 이제 해전의 신이라고 하는 넬슨 제독이 옛날에 그랬죠. 배에다가 이렇게 대포를 싣고 와서 대륙 근처에서 성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동안은 한 200년간은 뭐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이 서세 동점의 시기에는 걔들이 총과 대포가 일시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금 유린하는 이런 악덕 문명을 구축해 왔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군사 패권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 군사력의 핵 3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 반대 진영의 한두 세대는 최소한 뒤쳐져 있다. 그리고 지금 따라잡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그 재래전 일반 전투 수행 능력도 없다. 다 고갈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동맹 궁핍화라고 하죠. 그 나머지 떨거지 나라들, 가신 국가들, 뭐 봉신 국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EU 27개국, 나토 32개국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대만까지 뜯어먹으면서 자기들은 마지막까지 초국적 자본의 어떤 잔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2년 반 동안 유럽은 자기들이 이제 막 정권 교체 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갖다 바치면서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파괴해도 직설이 못하고 어쨌든 그 산업이나 농업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붕괴되어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냥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또 팔레스타인 분쟁 나면서 이스라엘에 갖다 바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권과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이렇게 서방 나라들이 우리가 그동안 뭐 유럽이 무슨 삼인주의니 뭐 녹색 어쩌고 하면서 합리성 뭐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이렇게 신화 속에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유럽의 엘리트 상층부들도 완전히 그냥 꼭두각시 맛이 가 있다. 네, 꼭 맛이 같고 LGBT 뭐 이런데 도덕적으로 함몰돼 있고 왜곡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그 동맹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동맹들이 결국은 이렇게 갈려 나가면 동맹이 궁핍화되면 결국은 그 체제가 미국의 힘 자체가 결국은 약해지는 기반이 되는 거죠. 네. 자기 바닥을 거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무모하게 계속 미국은 해봐야 예. 도움도 안 되는 짓을 뻘짓을 하고 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이 군사훈련 엄청나게 하긴 합니다. 여기저기서. 예. 근데 이놈들은 왜 바다에서만 합니까? 땅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 땅에서는 하기 싫고. 아니, 남의 나라 땅이라도 예. 지상전에서 육상훈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중국만 해도 벨라루시인가 가가지고, 예. 지상훈련 한 거 아니에요? 육군들이. 예. 근데 그렇죠. 미국 애들은 맨날 배 타고 바다에서만 해요. 그 문제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 할 데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 할 때 보면 이게 아프간이 전통적으로 이제 천년 전부터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아주 문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국이 들어왔다가 다 혼나고 쫓겨나갔는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아프간에 쫓겨날 탈레반 정권에 쫓겨날 때 CIA의 78만 평 기지를 며칠간에 걸쳐서 다 폭발하고 그다음에 카불 공항 위에 바그람 엄청난 공군 기지도 다 이렇게 비행기하고 뭐 트럭 다 놔두고 가죠. 350만 점의 군수품들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침략해 점령하고 있던 이라크에서도 지금 다 쫓겨나고 2,500명 정도가 남아서 버티고 있는 거고 시리아에서는 테러 조직들하고 같이 해서 석유와 밀을 훔쳐먹고 있고 이렇게 좀 옹색한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도 이제 세계 최빈국들인데 어떤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도의적으로 밀리니까 쫓겨나는 거죠. 미군 철수가 지금 니제리아에서도 며칠 전에 완료됐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아프리카 한 2, 3년 공들여 만들어놨던 군사 기지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최대의 드론 기지들 다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지에 몇억 달러를 투입해서 만드는 기지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슬금슬금 미국이 만들어주고 러시아가 이용하고 땡큐죠. 혼납하는 중이네. 그래서 육상에는 기반이 없다. 네. 그리고 해양 쪽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반제 브릭스 진영들이 북남 국제 운송회랑을 이제 완성해서 서유럽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고 이제 수에즈 나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란, 인도를 거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거기서 북해 항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북미 쪽도 미국, 캐나다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홍해를 이제 예멘이 완전히 장악하고
아이젠하워 항모를 공격해서 쫓아내버렸죠. 루스벨트호가 다시 들어오면 격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거는 이렇게 중국을 봉쇄하는 거는 미국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또 버티고 있고 네. 말레이시아는 그 브릭스 가입 신청했죠. 신청했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요번에 러시아 갔습니다. 예, 러시아 가서 우리도 야 가입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네. 또 태국, 베트남 브릭스 가입 신청을 하고 있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양 세력들이 10,000km, 20,000km 이제는 그 움직이는 관에 불과한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10,000km, 20,000km 와서 구축함 몇 척하고 해서 위세를 과시하던 시기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예. 땅에는 들어오지 못하는구만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위험한 게 바다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고 러시아의 남진이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제1, 제2도련선도 이미 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훨씬 발전한 조중로의 이렇게 중량거리 미사일에 다 100% 노출되어 있다. 방공망도 허술하다.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자, 해양 세력이 설치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바다에서 깔짝대는 중이다. 다 뺏겼다. 해양 루트도.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그 어디야? 미국 근처에서 알래스카 근처에서 군사훈련 하지 며칠 않았습니까? 동안 하고 있고 또 뭐 미국 전투기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이제 살살 밀리는. 오래됐죠. 중로가 이제 인도양 가서도 하고 남아공 가서도 하고 또 블라디보스톡, 알래스카, 이번에 알래스카가 있던 처음인데 그리고 이제 제주 해협, 남중국해 사고 또 러시아는 이렇게 지난달에 그 아바나에 쿠바에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을 끌고 들어갔고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62년 전이면 62년이죠. 62년 전이면 쿠바 사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벌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놈만. 그리고 이번 27일부터 30일 사이에 또 들어갔어요. 러시아 군함들이 들어갔고 또 거기서 카리브해에서 미국 그 플로리다 100km 앞에서 앞마당에서 군사훈련하고 해군 공군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가고 베네수엘라 또 어제 이놈들이 그 투표 또 시비 걸고 있죠. 웃기는 놈들이 미국 CIA가 연결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투표 출구조사를 발표해요, 지들이. 그 야당의, 그 미국의 꼭두각시죠. 오랫동안 키운 다들 CIA 첩보자산들인데, 70% 이겼다고, 지들이 발표하고는, 마두로가 승량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 죽일 놈들하고 돈 대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불 지르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소로스나 일론 머스크 이런 놈들이 돈을 대고, 정찰 정보를 대고 장난을 치고. 자, 미국이 중심이 된 이 해양 세력, 여태까지 인류를 이렇게 유린해왔던 해양 세력이 이제 해양에서도 밀리고 있어서 해저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제. 해저 세력이 돼야 되겠어. 갈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반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어떻게 보십니까? 8월이 아주 위태위태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미국 한국 핵 작전 지침에 따라서 핵 작전 실행을 지금 8월 19일부터 한 2주일 정도 어제는 뭐 보니까 한 3, 4일로 줄인 것 같은데 급졸았는지 핵 작전 계획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 전체를 재래전 전력을 그 밑에 실동 돌격대로 배치해서 그마저도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남중국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위험한 이렇게 시스템을 짜놓고 지금 놀고 있는 게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계속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지금 독일에 미국이 다시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러시아도 똑같이 거울처럼 대응하겠다 한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카드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평택기지나 진해나 뭐 고산군산 공군기지나 실시간으로 언제든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전역이 조중로의 관역 안에 들어간다. 이건 그냥 자해행위에 불과한 거죠. 자해행위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일의 이 훈련 8월 달에 핵 공격을 전제한 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그게 북한의 반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반발까지 초래함으로써 상당히 위태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윤석열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이걸 틀고 있는 거죠, 확성기를.
알면 못할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험한 형국입니다. 네네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뭐 올해 8월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아마 또 좋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국제정세 상반기 국제정세 총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유경환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